제주도의 아침 바람이 오라리조트 펜션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았어요. 지은은 하얀 청소복을 입고 2층 복도를 걸었어요. 30년 동안 제주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곳은 그저 일터가 아니라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VIP룸에 특별 손님이 오신다. 펜션 매니저가 조심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특별 손님이라는 말에는 항상 긴장감이 따라왔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선라이즈 호텔그룹 윤태석 회장님이시래. 만나시는 분과 함께 오신다고 하니까 실수 없이 해야 해. 지은의 가슴이 살짝 조여왔습니다. 재벌가 손님들은 늘 까다로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지은은 어릴 때부터 제주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녀가 어린 시절 병원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이요. 오후 3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펜션 앞에 멈췄습니다. 75세의 윤태석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따라 나왔어요. 바로 회장이 만나고 있는 차미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연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여기 직원들 교육은 제대로 받은 거야? 미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어요. 펜션 안으로 들어간 후 일행은 가장 좋은 바다 전망의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은은 정성껏 차와 과일을 준비해 가져다 드렸어요. 이 차가 뭐야? 너무 뜨겁잖아. 미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차는 적당한 온도였는데도 말이에요.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으윽하는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미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며 허둥댔어요. 다른 직원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19 먼저 불러주세요. 지은은 회장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맥박을 확인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깍지 낀 채 회장님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했어요. 하나, 둘, 셋.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면서 바닷가 응급 상황을 자주 목격했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응급처치를 배웠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지은의 청소복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왼쪽 어깨가 드러났어요. 윤태석 회장의 눈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어깨를 바라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확장됐어요. 나비 모양의 작은 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 전 사라진 손녀 하늘의 어깨에도 똑같은 나비점이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시선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미연의 마음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회장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은아, 정말 대단했어.
너 덕분에 회장님이 살아나셨어. 동료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날 밤 지은은 또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하늘아, 하늘아.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자꾸만 하늘이라는 이름이 들리는 걸까요? 창밖으로 제주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나비점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윤태석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30년 전 기억을 되짚었어요. 그날 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펜션에서 나를 구해준 직원 있잖아. 박지은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봐. 출생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전화를 끊은 후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살배기 하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하늘의 왼쪽 어깨에도 지은과 똑같은 나비점이 선명했습니다. 하늘아, 정말 내가 맞니?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가? 박지은 씨의 출생 기록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 씨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서울아산병원에도 같은 날짜에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더 놀라운 건 30년 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명단에 차미연 씨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즉시 DNA 검사를 준비해. 그리고 미연의 30년 전 행적을 더 자세히 파헤쳐. 한편 제주도의 지은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펜션 매니저가 그녀를 자꾸 특별하게 대했거든요. 지은아, 이거 회장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이래.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함께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생명의 은인에게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감사 인사치고는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죠? 차미연입니다. 지은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걸다니.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다른 부서로 옮겨서 일하는 게 어때요? 청소 말고 주방 일 같은 거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더 적합한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 취급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날 밤 지은은 또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하얀 복도를 뛰어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빨리 해. 들키면 안 돼. 꿈속에서 지은은 아기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하늘이 아니야. 지은이야.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거지? 다음 날 윤태석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추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30년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생아실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은폐되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미연 씨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 내일 오후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도현에게서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도현아, 너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태석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이를 찾은 것 같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신가요? 한편 미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30년 전 동료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언니, 나야. 미연이. 어머, 미연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30년 전 그 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당연하지. 그런 일을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냥,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를 끄는 미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으는 바닷가를 홀로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그녀의 손이 저절로 왼쪽 어깨로 갔어요. 나비점이 오늘따라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진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윤태석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들고 온 하얀 봉투. 그 안에는 운명을 바꿀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봉투를 뜯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결과를 본 순간 99.9% 일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지은이가 정말 내 하늘이구나. 30년. 길고 긴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미연이 그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거네. 네, 모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어난 일의 전모예요. 파일이 펼쳐지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의료진의 실수로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명의 갓난아기가 위험에 처했어요. 하나는 재벌가의 외동딸 하늘이, 다른 하나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미연이 그 끔찍한 순간에 악마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한 아기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미연은 죽은 아기를 하늘로 속이고 진짜 하늘을 제주도로 보내 다른 가정의 아이로 키우게 했어요. 이런 악마 같은 짓이 회장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미연은 이 비밀을 무기로 삼아 회장님에게 접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남을 만들어서 접근한 거예요. 그 순간 회장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당장 도현에게 전화해. 지은이를 보호해야 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도현이 걸어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저희 내일 새벽 비행기로 갑니다. 도현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연에 대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가요?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하늘이를 숨긴 장본인이야.
전화 너머로 도현이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편 제주도의 지은은 온종일 이상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 등골이 서늘했어요. 지은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해변 등대 앞으로 나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차미연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밤에? 왜 그런 외진 곳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미연이 전화기를 붙잡고 다급하게 외쳤어요. 언니, 큰일 났어. 윤태석 회장이 다 알아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광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 아이를 없애버려야 해. 미쳤어?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어. 미연의 목소리에 히스테리가 섞였어요. 오늘 밤에 끝장낼 거야. 밤 10시.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검푸르게 일렁였어요. 등대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그곳에 미연이 서 있었어요. 왔구나. 미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이런 곳으로 부르셨나요? 너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니? 미연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원래 죽었어야 할 아이야. 순간 지은의 혈관이 얼어붙었어요. 뭔 소리예요? 30년 전 내가 널 살려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미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이 달빛에 번쩍 반사됐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와서 늦었어.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하얀 병원 복도, 뛰어다니는 간호사들, 자신을 어딘가로 옮기는 손길들. 당신이 그때 그 간호사. 미연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어요. 그래, 맞아. 내가 널 제주도로 보냈어. 그리고 죽은 다른 아이를 하늘로 만들었지. 지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제가 정말 윤태석 회장의 진짜 손녀. 김하늘이란 말이에요? 미연이 무기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어요. 경찰이야. 여러 대의 차가 불빛을 켜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지은은 그 틈에 뒤로 물러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살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차미연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녀의 왼쪽 어깨 나비점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제주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재벌가 회장의 애첩이 30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으로 체포. 살아 돌아온 김하늘 제주도 펜션에서 일하며 살아. 신문 헤드라인들이 지은의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펜션 앞에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박지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분이 어떠세요? 지은은 숨을 곳이 없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때 검은색 차 여러 대가 펜션 앞에 멈췄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하늘아, 회장이 지은을 부르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간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회장이 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주도를 떠나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회장이 말했어요. 하늘아, 내 부모님이 내일 도착하신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제 부모님인가요? 그럼 도현이가 내 아빠고 연희가 내 엄마야.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키워준 양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검찰청 회의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참의원 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김순영 씨가 자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한 커플이 도착했어요. 도현과 연희였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나러 온 부모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 예쁠 거야. 우리 딸인데. 도현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딸. 과연 자신들을 알아볼까요? 한편 호텔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반짝반짝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난 정말 김하늘일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30년간 박지은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늘아, 손님이 오셨어. 회장의 목소리에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안경을 쓰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여자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하늘아,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지은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연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은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딸, 우리 하늘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연희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도현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양부모님 생각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제주도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지은의 질문에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분들도 우리 가족이야. 하늘이 너를 키워주신 은인들이거든.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30년 전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검사의 발표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주범 참의원과 공범 김순영, 그리고 당시 의료진 3명이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두 신생아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지은은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날 저녁 도현이 딸과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하늘아, 억지로 적응하려 하지 마. 아빠, 넌 30년을 지은이로 살았어. 그 시간도 소중해. 도현의 말에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앞으로는 하늘이면서 동시에 지은이어도 돼. 네가 편한 대로 살면 돼.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나비점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선라이즈 호텔그룹 본사 대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정식으로 부회장에 임명되는 날이거든요. 선라이즈 호텔그룹 신임 부회장 김하늘을 소개합니다.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자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지은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저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어요. 제주도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호텔 경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지은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늘아. 윤태석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 때문이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도현과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멋있었어. 연희가 지은을 꽉 안았어요.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6개월 동안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늘아, 내일 제주도 가는 거 맞지? 도현이 물었어요. 네. 양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랜만에 제주도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주공항에 내린 지은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양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제주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 지은이 내렸어요. 마당에서 양아버지가 밭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지은의 목소리에 양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아, 양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지은이 달려가서 꽉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랬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완전히 달라지더구나. 양어머니도 나오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 저는 여전히 지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딸일 거예요. 지은의 말에 양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지은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새로운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 네. 나비재단이라고 해서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도우려고요. 양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좋은 일이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이분들이 자신의 진짜 부모님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나비재단 출범식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비재단 이사장 김하늘입니다. 지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30년 전 의료사고로 인해 가족과 헤어졌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이제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도현이 딸을 따라 올라왔어요. 생각이 많니?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지은이 난간에 팔꿈치를 기댔어요. 아빠,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이지. 넌 할아버지와 나, 그리고 모든 가족의 자랑이야. 도현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지은이로 살았던 시간도 귀중해. 그 경험이 너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거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일할 예정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네가 자란 두 곳 모두 소중하니까.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왼쪽 어깨에 나비점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하늘이면서 박지은. 이제 두 이름 모두 내 것이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던 바로 그 별들이었어요. 1년 후 제주도에 세워진 나비재단 본부에서 지은이 간호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의료윤리는 생명을 다루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중요해요. 강의가 끝난 후 지은은 해변을 걸었어요. 제주 바다가 푸르게 출렁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늘아, 오늘 재단 행사 어땠니? 아주 좋았어요, 할아버지. 많은 간호사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다행이구나.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은 지은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나비 한 마리가 그녀 곁을 날아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게. 지은이 바다를 향해 속삭였어요. 그녀의 어깨 위 나비점이 햇살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희망의 상징처럼